제1장 쥐와 참깨. 한 톨 어느 마을에 쥐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이름은 쪼롬이었습니다. 쪼롬이는 방앗간 구석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오늘은 무얼 먹을까? 쪼롬이는 매일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방앗간에는 곡식이 많았지만 쪼롬이는 늘 배고팠습니다. 저 참깨를 먹고 싶은데. 방앗간 주인 할아버지가 참깨를 볶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온 방앗간에 퍼졌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군침이 도는구나. 쪼롬이는 할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렸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달려가 참깨 한 톨을 물었습니다. 이만하면 오늘 저녁은 해결이야. 쪼롬이는 참깨를 물고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이빨로 깨물자 고소한 기름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아, 맛있어. 그런데 참깨를 다 먹고 나니 아쉬웠습니다. 한 톨로는 부족해. 더 먹고 싶은데? 쪼롬이는 다시 참깨를 훔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두 톨을 물었습니다. 이번엔 두 톨이니까 배불리 먹겠지. 하지만 두 톨도 금방 먹어치웠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에이, 욕심을 내볼까? 세 톨은 되어야 배부르겠어. 쪼롬이는 다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돌아와 계셨습니다. 쥐새끼가. 할아버지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쪼롬이는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아이고, 혼날 뻔했네. 쪼롬이는 숨을 헐떡이며 구석에 숨었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며칠 후 쪼롬이는 또 참깨를 훔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쪼롬이는 참깨 한 톨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른 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작고 여린 쥐였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쪼롬이는 멈춰 섰습니다. 누구냐? 저는 옆집에서 온 쥐예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작은 쥐는 비틀거렸습니다. 너무 배가 고픈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안 됐구나. 하지만 나도 이것밖에 없어. 쪼롬이는 참깨를 꼭 물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배가 고파요. 작은 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쪼롬이는 망설였습니다. 이걸 나눠주면 나는 배고플 텐데. 하지만 작은 쥐의 모습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쪼롬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반만 줄게. 쪼롬이는 참깨를 반으로 쪼갰습니다. 그리고 절반을 작은 쥐에게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작은 쥐는 감격해하며 참깨를 받아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에요. 쪼롬이도 남은 반쪽을 먹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반쪽인데 배가 더 부른 것 같았습니다. 신기하네. 나눠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아. 작은 쥐가 쪼롬이에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어요. 좋은 곳? 예, 따라오세요. 작은 쥐는 쪼롬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담벼락 뒤에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곡식 창고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길이에요. 쪼롬이는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곳이 있었어? 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은혜를 갚고 싶어요. 두 쥐는 함께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곡식 창고가 나왔습니다. 쌀, 보리, 콩이 가득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은 곡식이. 쪼롬이는 기뻐했습니다. 작은 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먹어요. 충분히 있으니까요. 두 쥐는 함께 곡식을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니 행복했습니다. 고맙다. 내 덕분에 배불리 먹었어. 아니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참깨를 나눠주셨잖아요. 쪼롬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눔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혼자 먹는 것보다 함께 먹는 게 더 행복해. 다음 날 쪼롬이는 다시 방앗간으로 갔습니다. 참깨를 또 훔칠 생각이었습니다. 오늘은 친구에게 줄 것도 챙겨야지. 쪼롬이는 참깨 두 톨을 물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먹고 하나는 작은 쥐 친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려는데 또 다른 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늙은 쥐였습니다. 젊은 쥐야, 도와줄 수 있겠느냐? 늙은 쥐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늙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구나. 쪼로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쪼로미는 참깨 한 톨을 건넸습니다. 늙은 쥐는 감동했습니다. 고맙구나. 젊은이. 내 마음씨가 참 곱구나. 천만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늙은 쥐가 참깨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베푼 선행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게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쪼로미는 남은 참깨 한 톨을 가지고 작은 쥐 친구에게 갔습니다. 친구야, 이거 먹자. 고마워. 넌 정말 착한 친구야. 두 쥐는 함께 참깨를 나눠 먹었습니다. 비록 조금씩 먹었지만 마음만은 풍족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앗간에 불이 날 뻔한 것입니다. 큰일이다. 불이야. 할아버지가 급히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쪼로미는 그 모습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위험해. 쪼로미는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아, 할아버지를 도와야 해. 어떻게? 우리가 물을 옮기자. 작은 것이라도 도울 수 있어. 쥐들이 모였습니다. 작은 쥐도 왔고 늙은 쥐도 왔습니다. 쪼로미가 도왔던 모든 쥐들이 왔습니다. 자, 다 같이 힘을 합치자. 쥐들은 작은 그릇에 물을 담아 날랐습니다. 한 번에 조금씩이었지만 여럿이 하니 많은 양이 되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쥐들은 열심히 물을 날랐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쥐들이 나를 돕고 있구나. 할아버지는 감동했습니다. 쥐들 덕분에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쥐들아. 너희가 나를 구해주었구나. 쪼로미는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친구들도 기뻐했습니다. 쪼로미, 네가 우릴 모았으니까 가능했어. 아니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쳤으니까 가능했지.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쥐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곡식을 조금씩 나눠주었습니다. 너희도 먹고 살아야지. 이만큼은 가져가거라. 할아버지는 구석에 곡식을 놓아두었습니다. 쥐들은 그것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쪼로미는 더 이상 몰래 훔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것만 먹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마음 편해. 어느 날 쪼로미는 마을 쥐들을 모았습니다. 친구들아, 우리끼리 나누는 약속을 하자. 무슨 약속? 먹을 것을 찾으면 혼자 먹지 말고 나누는 거야. 그럼 모두가 배고프지 않을 거야. 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부터 쥐들은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누군가 먹을 것을 찾으면 함께 먹었습니다. 여기 곡식 좀 찾았어. 같이 먹자. 쥐들은 행복했습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함께 먹을 때 더 맛있었습니다. 나눔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그러게. 친구들과 함께 먹으니 더 행복해.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먹을 것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큰일이다. 먹을 게 없어. 쥐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쪼로미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가 여름 동안 모아둔 게 있잖아. 여름 동안 쥐들은 조금씩 곡식을 모아두었습니다. 나중을 대비한 것입니다. 맞아. 우리가 함께 모은 거. 쥐들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곡식이 제법 쌓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겨울을 날 수 있겠어. 쥐들은 조금씩 나눠 먹으며 겨울을 견뎠습니다. 아껴 먹으니 충분했습니다. 함께 준비했으니까 가능한 거야. 그래,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야. 봄이 왔습니다. 쥐들은 무사히 겨울을 넘겼습니다. 우리 모두 잘 견뎠어. 다 같이 도와서 가능했어. 쪼로미는 친구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참깨 한 톨도 아까워했는데 이제는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작은 쥐가 쪼로미에게 말했습니다. 쪼로마, 네가 처음 참깨를 나눠준 날을 기억해? 그럼 기억하지. 그날 네가 나눠준 참깨 반 톨이 내 인생을 바꿨어. 네가 없었으면 나는 굶어 죽었을 거야. 쪼로미는 뭉클했습니다. 나도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나눔의 소중함을 말이야. 늙은 쥐도 다가왔습니다. 쪼로마, 너는 이 마을의 자랑이다. 네가 나눔을 실천하니까 모두가 행복해졌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마을 쥐들은 이제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어려울 때 돕고 기쁠 때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야. 가족이야. 어느 날 새끼 쥐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쪼로미는 새끼 쥐를 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눔이란다. 나눔이요? 그래, 혼자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다른 이들과 나누는 거야. 그럼 모두가 행복해진단다. 새끼 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저씨. 쪼로미는 새끼 쥐에게 참깨 한 톨을 주었습니다. 이건 네가 먹거라. 그리고 언젠가 어려운 친구를 만나면 나눠주렴. 예, 꼭 그럴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쪼로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내가 처음 참깨 한 톨을 나눴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쪼로미는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참깨 한 톨도 아까워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누면서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나눔을 배우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외로웠을 거야. 이제 쪼로미에게는 많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돕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인 거구나. 어느 날 저녁 쥐들이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함께 나눠 먹는 자리였습니다. 다 같이 먹으니까 맛있어. 그래, 혼자 먹는 것보다 100배는 맛있어. 쪼로미는 친구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참깨 한 톨에서 시작된 나눔이 이렇게 큰 행복이 되었구나. 늙은 쥐가 쪼로미에게 말했습니다. 쪼로마, 네가 이 마을을 바꿨다. 내 덕분에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거예요. 쥐들은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즐거워했습니다. 달빛이 방앗간을 비췄습니다. 쥐들의 그림자가 벽에 비쳤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해. 그래, 서로 있어서 행복해. 쪼로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도 서로 빛을 나누고 있는 걸까? 쪼로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나눔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참깨 한 톨을 나누면서 시작된 이 모든 것. 정말 소중해. 쪼로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쪼로미는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참깨를 나누고 웃고 행복해하는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쪼로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할 일이 많아. 쪼로미는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나눔의 소중함을 알게 된 후로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방앗간 할아버지도 쥐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 쥐들도 서로 나누며 사는구나. 참 기특해. 할아버지는 오늘도 쥐들을 위해 곡식을 조금 놓아두었습니다. 너희도 먹고 살아야지. 쪼로미는 할아버지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마을 쥐들과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작은 참깨 한 톨에서 시작된 나눔이 온 마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참깨 한 톨을 나눈 쥐의 이야기. 작은 나눔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오는지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커진다. 혼자 가지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게 더 행복하다. 마을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서 배웠습니다. 서로 나누며 사는 삶의 가치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말합니다. 쥐와 참깨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나눔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어디선가 쥐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들은 서로 나누며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참깨 한 톨. 작지만 그 안에 담긴 나눔의 정신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제2장 떡매소리 울리던 날 어느 산골 마을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얀 눈이 온 마을을 덮었습니다. 벌써 동짓날이 다가오는구나. 마을 이장 김서방이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동짓날이면 팥죽을 쓰고 떡을 해서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야겠어. 김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동짓날에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서 떡을 만듭시다. 좋습니다. 함께 만들면 재미있지요. 우리 마을 전통이니까 꼭 지켜야지요. 사람들은 모두 찬성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이렇게 모여 떡을 만들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쌀을 조금씩 가져오시오. 힘을 합치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동짓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정자나무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만큼 쌀을 가져왔어요. 저는 팥을 삶아왔습니다. 저는 장작을 준비했지요. 모두가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집은 조금, 넉넉한 집은 많이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가진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할머니들이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웃으며 일했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애군이 물러간다지? 그럼 한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어. 아낙네들은 시루에 쌀을 안 쳤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떡이 익어가는구만. 고소한 냄새가 나네. 한편 젊은이들은 떡매를 준비했습니다. 큰 나무통에 익은 쌀을 부어 넣었습니다. 자, 이제 떡매를 쳐야지. 하나, 둘, 셋. 떡매가 쌀 위로 내려왔습니다. 쿵. 우렁찬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떡매 소리는 겨울 공기를 가르며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쿵. 쿵. 두 사람이 번갈아 떡매를 쳤습니다. 한 사람이 매를 들어 올리면 다른 사람이 내려쳤습니다. 호흡이 척척 맞았습니다. 영차. 영차. 구경하던 사람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 소리 참 좋구만. 마을이 살아있는 것 같아. 떡매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쿵, 쿵, 쿵. 리듬이 생겼습니다. 마치 북소리처럼 경쾌했습니다. 아이들은 떡매 소리에 맞춰 뛰어놀았습니다. 쿵, 쿵. 재미있다.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칠 수 있을까? 그럼 커서 배우면 되지. 떡매질이 계속되자 쌀이 점점 떡으로 변했습니다. 끈적끈적하고 쫄깃한 떡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다. 조금만 더. 쿵, 쿵, 쿵. 마지막 몇 번을 더 치자 완벽한 떡이 되었습니다. 됐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떡을 떼어내 큰 쟁반에 놓았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만들어야지. 손에 물을 묻혀 떡을 조금씩 떼어 둥글게 빚었습니다. 팥소를 넣어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이만하면 먹음직스럽네. 정말 맛있겠어. 떡이 완성되자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눈 덮인 정자나무 아래였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자, 모두들 한 개씩 드시오. 김서방이 떡을 나눠주었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겠어요. 사람들은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떡이라 더 맛있구만. 떡은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겨울 추위를 녹일 만큼 따뜻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마을이 무탈하기를. 그래, 모두 건강하게 지내자고. 사람들은 떡을 먹으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 낯선 나그네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떡 한 개만 얻을 수 있을까요? 나그네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듯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김서방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이리 오십시오. 떡을 드시지요. 고맙습니다. 나그네는 감격해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낙네들이 따끈한 떡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배도 고프실 텐데 이것도 드세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나그네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다니 복 받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나그네는 떡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떡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더 맛있는 건 여러분의 마음씨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 마을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정이 넘치는 곳은 처음입니다. 나그네는 떡을 다 먹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좀 더 쉬다 가시지요. 아닙니다. 갈 길이 멉니다. 나그네는 절을 하고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분이 복을 가져다 주실지도 모르지. 그럴 수도 있겠구만.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남은 떡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도 먹어야지. 이웃집에도 좀 나눠줘야겠어. 떡은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병든 사람에게도 가고 혼자 사는 노인에게도 갔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떡 먹겠네요. 아닙니다. 나눠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집집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떡매 소리가 정말 좋았어. 그러게. 듣기만 해도 흥이 났어. 내년에도 또 함께 만들자. 다음 날 아침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에 눈이 그치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날씨가 풀리는구만. 이상하네. 겨울인데? 김서방이 마을을 둘러보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오. 이것 좀 보시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 큰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보따리를 풀어보니 쌀과 곡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거지? 어제 그 나그네가 아닐까?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그네는 가난해 보였는데 이런 것을 남기고 갔을 리 없었습니다. 혹시 저분이 산신령님이셨던 건 아닐까? 마을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복을 주신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구만.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곡식을 나눠 가졌습니다. 이것도 다 함께 나눠야지. 그럼 혼자 가지면 안 되지. 그 겨울 마을은 풍족했습니다. 곡식이 넉넉해서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 떡매 소리 덕분이야. 그 소리가 복을 불러온 게 아닐까? 다음 해에도 마을 사람들은 모여 떡을 만들었습니다. 자, 올해도 떡매를 칩시다. 하나, 둘, 셋. 쿵, 쿵, 쿵. 떡매 소리가 다시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년보다 더 힘차고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있으면 힘이 나. 그래, 마을이 살아있다는 느낌이야. 아이들도 자라서 떡매질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 해보거라. 하지만 무겁단다. 아이가 떡매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너무 무거웠습니다. 무거워요. 조금 더 잘하면 할 수 있을 게다. 예, 열심히 잘할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떡매질을 배워 마을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쿵, 쿵, 쿵. 떡매 소리는 해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떡을 만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소리가 있는 한 우리 마을은 든든해. 맞아. 함께하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어느 해 겨울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곡식이 부족해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올해는 떡을 만들기 어렵겠는데. 쌀이 너무 귀해. 하지만 김서방은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함께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모읍시다. 사람들은 각자 조금씩 쌀을 가져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가득했습니다. 이만큼이라도 모았으니 다행이야. 적지만 정성은 가득해. 그날도 떡매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쿵. 소리는 작년보다 조금 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더 컸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니까 더 의미 있어. 그래, 이럴 때 서로 의지해야지. 떡이 만들어지자 모두가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양은 적었지만 마음은 풍족했습니다. 맛있다. 작년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함께하는 마음이 담겨서 그래. 그 해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어려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며 이겨냈습니다. 떡매 소리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줬어. 그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 다음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넉넉하니까 많이 만들자. 좋지. 이웃 마을에도 나눠주자. 쿵, 쿵, 쿵. 떡매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힘찼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담긴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가슴이 벅차올라. 우리가 함께 이뤄낸 거야. 떡이 완성되자 마을 사람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 해마다 이렇게 모이니까 좋아. 해가 지고 별이 떴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정자나무 아래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떡매 소리 정말 좋았어. 내년에도 또 들을 수 있겠지? 물론이지.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될 거야. 어느덧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떡매 소리 덕분에 우리는 하나야. 그 소리가 우리를 이어주지. 아이들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떡매 소리가 왜 중요해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말이다. 떡매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란다.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증거지. 함께 살아간다고요? 그래, 혼자서는 떡매를 칠 수 없어. 둘이서 호흡을 맞춰야 해. 그리고 여럿이 모여 떡을 만들고 나눠 먹어야 하지.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네요. 맞아. 그게 바로 우리 마을의 힘이란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도 이 소리를 들었지. 나도 그래. 어머니, 아버지께서 떡매를 치시던 모습이 기억나. 우리도 그때처럼 전통을 이어가야 해.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줘야지. 세월은 흘러도 떡매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의 상징이 되었고 전통이 되었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단순히 떡을 만드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소리였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소리였습니다. 겨울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떡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한 말입니다. 정자나무는 세월의 흔적을 담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만들고 나눴습니다. 이 나무도 우리를 기억하겠지. 그럼 몇백 년을 지켜봤으니까. 사람들은 나무를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고맙다, 우리의 터전이여.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다오. 바람이 불어와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쿵, 쿵, 쿵. 떡매 소리는 오늘도 울려 퍼집니다.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말입니다. 함께하는 따뜻함, 나누는 기쁨, 전통을 이어가는 자부심. 모든 것이 그 소리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소리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있는 한, 함께하는 정신이 있는 한 말입니다. 쿵, 쿵, 쿵. 떡매 소리 울리던 그날들. 그것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3장 욕심 많은 새우젓 장수. 어느 포구 마을에 새우젓 장수 한 명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봉다리였습니다. 봉다리는 새우젓을 팔아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새우젓 사시오. 싱싱한 새우젓. 봉다리는 매일 장터를 돌아다니며 새우젓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이 새우젓은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직접 담갔지요. 사람들은 봉다리의 새우젓을 좋아했습니다. 봉다리네 새우젓이 제일이야. 맛이 깊고 짜지도 않아. 봉다리는 장사가 잘 되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우젓을 더 많이 만들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새우를 많이 잡으려면 시간과 힘이 들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봉다리는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나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새우젓에 물을 타면 되겠구나. 봉다리는 독에 담긴 새우젓에 물을 조금씩 섞었습니다. 이 정도면 티가 안 나겠지. 물을 탄 새우젓은 양이 늘어났습니다. 봉다리는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많이 팔 수 있어. 다음 날 봉다리는 물 탄 새우젓을 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새우젓 사시오. 싱싱한 새우젓.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은 양이 많구만. 예, 많이 담갔습니다. 봉다리는 새우젓을 팔았습니다.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 이렇게 쉬울 줄이야. 봉다리는 신이 났습니다. 그날 밤 욕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조금만 더 물을 타볼까? 봉다리는 이번에는 물을 더 많이 탔습니다. 새우젓이 묽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르겠지. 다음 날도 장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이 새우젓 뭔가 이상한데? 아닙니다, 할머니. 잘 담근 겁니다. 맛을 좀 보자. 할머니가 새우젓 조금을 맛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맛이 예전 같지 않은데? 그럴 리가요. 제가 정성껏 담갔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습니다. 봉다리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위험할 뻔했네. 조심해야겠어. 하지만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속이려 했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만 진한 새우젓을 올려놓으면 되겠구나. 봉다리는 독 위쪽에는 진한 새우젓을, 아래쪽에는 물탄 새우젓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모를 거야. 며칠 동안은 들키지 않았습니다. 봉다리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이거 참 쉽구만. 돈은 날로 늘어났습니다. 봉다리는 좋은 옷을 사 입고 술집에도 드나들었습니다. 봉다리가 요즘 돈을 잘 버는가 봐. 새우젓 장사가 잘 되나 보지. 사람들은 봉다리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봉다리의 새우젓을 산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봉다리네 새우젓 맛이 예전 같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싱거운 것 같아. 국을 끓여도 맛이 안 나더라.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봉다리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제 새우젓은 최고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양반댁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큰 잔치라 새우젓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봉다리 새우젓독 3개를 가져오게. 예, 나리. 봉다리는 기뻐했습니다. 큰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크게 한몫 챙기겠구나. 봉다리는 물을 잔뜩 탄 새우젓독을 가져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리. 수고했네. 잔치 음식에 잘 쓰겠네.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양반댁 주방에서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새우젓을 넣어 국을 끓이자. 예, 마님. 하인들이 봉다리에 새우젓으로 국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끓여도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새우젓을 이렇게 넣었는데 왜 맛이 안 나지? 더 넣어볼까요? 그래, 더 넣어보자. 새우젓을 더 넣었지만 여전히 맛이 싱거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주방 책임자가 새우젓을 직접 맛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물을 탄 것 같은데? 예. 새우젓 맛이 안 나. 거의 소금물 수준이야. 주방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양반 나리께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봉다리가 판 새우젓이 가짜입니다. 물을 탄 것 같습니다. 양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당장 봉다리를 불러오너라. 하인들이 봉다리를 찾아갔습니다. 봉다리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봉다리, 나리께서 부르신다. 예. 왜요? 가보면 알게다. 봉다리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발걸음으로 양반 댁에 갔습니다. 나리 부르셨습니까? 양반은 차가운 눈으로 봉다리를 봤습니다. 내 놈이 판 새우젓에 물을 탔다지? 봉다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주방에서 다 확인했다. 하인이 물탄 새우젓을 가져왔습니다. 양반이 직접 맛을 봤습니다. 이게 새우젓이냐? 소금물이지. 봉다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내 놈이 나를 속였구나. 잔치를 망쳤어. 양반은 호통을 쳤습니다. 봉다리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리. 용서라고? 내 놈 같은 사기꾼을 어찌 용서하겠느냐.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봉다리가 새우젓에 물을 탔대. 양반댁 잔치를 망쳤대. 사기꾼이었구나.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도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산 새우젓도 물을 탄 거였어. 나도 그래. 맛이 이상하더라니. 돈을 돌려받아야 해. 사람들이 봉다리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봉다리, 나와라. 우리 돈 돌려내. 봉다리는 집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쩌지? 큰일 났어. 밖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문 열어. 안 열면 부술 거야. 봉다리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이 사기꾼아. 우리를 속였지. 돈 내놔. 봉다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면 돈을 돌려줘야지. 돈은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 다 썼다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마을 이장이 나섰습니다. 봉다리, 네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예. 죄송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는지 생각해봐라. 봉다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냐? 저는 제대로 된 새우젓을 만들어 갚아야 하지 않겠느냐? 봉다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생을 걸고 갚겠습니다. 마을 이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봉다리에게 기회를 줍시다. 대신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합시다. 사람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또 속이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당연하지. 그날부터 봉다리의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바다로 나가 새우를 잡았습니다. 추워. 손이 얼어붙었지만 참았습니다. 새우를 잡아 정성껏 새우젓을 담갔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을 타지 않을 거야. 마을 사람들이 지켜봤습니다. 제대로 하는지 확인해야 해. 물을 타는지 봅시다. 봉다리는 떳떳하게 일했습니다. 보십시오. 물 한 방울 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봤습니다. 새우젓이 완성되자 맛을 봤습니다. 맛이 괜찮은데? 진짜 제대로 만든 것 같아. 봉다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신뢰를 되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봉다리의 새우젓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속인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그래, 또 속일지 몰라. 봉다리는 슬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시식을 드리겠습니다. 맛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봉다리는 장터에서 무료로 새우젓을 맛보게 했습니다. 한번 먹어나 볼까? 사람들이 조금씩 맛을 봤습니다. 맛있는데? 예전 봉다리네 새우젓 맛이야. 정말 제대로 만든 것 같아.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새우젓을 샀습니다. 이번에 또 물 탄 거면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새우젓을 써본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봉다리, 이번 새우젓은 정말 맛있던데. 정말입니까? 그래, 국 끓였는데 맛이 아주 좋아. 봉다리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봉다리는 절대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물을 타지 않을 거야. 정직하게 살겠어. 1년이 지났습니다. 봉다리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봉다리가 정말 변했어. 그러게. 예전과 다르더라. 이제는 믿어도 될 것 같아.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봉다리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어. 더 열심히 해야 해. 어느 날 양반 나리가 봉다리를 불렀습니다. 봉다리, 네가 정말 달라졌다던데. 예, 나리.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 잔치에 새우젓을 납품해 보겠느냐? 봉다리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기회를 주겠다. 하지만 이번에 또 실망시키면 끝이다. 예,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봉다리는 최고의 새우젓을 준비했습니다. 밤낮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잔치날 봉다리의 새우젓으로 만든 음식이 나왔습니다. 손님들이 맛을 봤습니다. 오, 이 새우젓 맛 좀 보게. 정말 일품이군. 봉다리가 만든 거라고? 대단한데? 양반 나리도 흡족해 했습니다. 봉다리 잘했다. 네가 진심으로 뉘우쳤구나. 감사합니다, 나리. 그날 이후 봉다리의 명성은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봉다리네 새우젓이 제일이야. 한 번 잘못했지만 정말 변했어. 이제는 믿을 수 있어. 봉다리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욕심 때문에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셨고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봉다리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게 진짜 용기야. 봉다리 잘했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봉다리는 늙었지만 여전히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쉬셔도 돼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예전에 할아버지가 큰 잘못을 했단다. 욕심을 부려서 사람들을 속였지. 손자는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요? 그래, 그때 배운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일하는 거란다. 무슨 교훈이요? 욕심을 부리면 모든 것을 잃는단다. 정직이 최고야.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저도 정직하게 살게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해주면 할아버지는 기쁘단다. 봉다리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훈은 남았습니다. 욕심 많은 새우젓 장수 이야기를 기억하라. 한 번의 욕심이 모든 것을 망친다. 정직이 최고의 장사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욕심을 경계하고 정직하게 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봉다리는 잘못했지만 뉘우쳤어. 그래서 용서받았지. 하지만 애초에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최고야.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저는 욕심 부리지 않을래요.
정직하게 살 거예요. 이렇게 봉다리의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말입니다. 바닷가 마을에는 여전히 새우젓 장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물을 타지 않습니다. 봉다리의 이야기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이 최고야. 욕심 부리면 망해. 새우젓 냄새가 바람에 실려옵니다. 그 냄새 속에는 봉다리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라는 영원한 가르침 말입니다.